아우, 정말 제가 이거 보다가 감정이입을 너무 해가지고 욕 나올 뻔 했어요. 변호사요? 네, 다시 왜 얘기? 충성! 이병, 안세훈. 안녕하세요. 좋은 변호사 안변입니다. 요즘 넷플릭스를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드라마, 바로 DP죠. 군인 잡는 군인, 탈영병 잡는 헌병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남자라면 이 드라마를 보고 정말 피꺼섯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꺼섯이 뭐냐면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저희 구독자분들 중 한 분이 이 DP 관련해서 군대 내 가혹행위 관련된 영상을 법적인 쟁점에서 좀 정리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DP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주인공은 바로 정혜인입니다. 이병, 안준호. 극중 이름이 안준호인데요. 캐스팅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송중기님 이후에 이렇게 군인이 잘 어울리는 배우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대 하면 또 갈구는 선임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선임 빌런 황장수 병장이 등장합니다. 이름부터가 황장수, 딱 그 꼰대의 빌런 느낌이 딱 나지 않나요? 대충 얼굴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배우 캐스팅을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딱 군대에서 후임들 막 갈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으로 생기신 분을 정말 잘 섭외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배우에 대한 인신적인 공격은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잘 맞다는 그런 얘기예요. 정말 제가 보다가 화가 치밀어 올랐던 그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설명을 좀 드리면, 주말에 내무반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말년 병장인 이병수 병장의 로션을 누군가가 훔쳐간 그런 사건인데요. 내무반 실세인 황장수 병장, 이 사람이 범인 검거에 나서는데, 군대 내무반에 보면 관물대가 다 있잖아요. 그 개인들의 관물대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준호의 관물대도 수색을 하다가 안준호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편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황장수 병장은 이 편지를 그 모든 내무반 병사들이 다 있는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역대급 패드립이 나오는데, 어머니 월급 5만 원이나 오르셨대. 너 그지야? 자, 그러니까 안준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나는 티도 표정에서 내지 못하고, 아닙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 근데 이제 진짜 가관인데요. 그럼 그지 새끼냐? 아우, 정말 제가 이거 보다가 감정이입을 너무 해가지고 욕 나올 뻔 했어요, 진짜. 자, 황 병장은 안준호를 마음에 안 들어 하고 폭행, 욕설 등 갖가지 가혹행위를 자행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물건을 얼굴에 던진다거나 이런 가혹행위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변호사로서 군대 내 가혹행위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군대 내 가혹행위가 벌어진 경우에 어떤 피해자가 먼저 전역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먼저 전역을 해버리는 경우 이때 고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군대 내 가혹행위 관련 처벌 규정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 법부터 일단 먼저 봐야겠죠. 자, 군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62조에 직권을 남용해서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위력을 행사해서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군 관련 문제가 있을 때는 군대 내 신고 제도가 있긴 해요. 그런데 군 인권센터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면 오히려 군대 내에서 관심병사로 취급받으면서 안에서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2008년도에는 가혹행위로 인해서 무려 3번이나 이런 소원수를 했음에도 이것이 묵살이 되자 총기로 자해한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긴 하는데, 군생활 한 지 꽤 오래돼가지고 저는 법무관으로 좀 다녀왔거든요. 한 10년이 넘었네요. 네, 군대 간지. 이처럼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상 가혹행위 신고가 이렇게 묻히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가 전역 이후에 고소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가해자가 먼저 전역을 하는 경우에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피해자가 전역한 이후에 가해자를, 피해자 둘 다 전역을 한 이후에도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법이 무슨 법이 적용이 될지, 그리고 어떤 법원에서 진행이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공소시효는 일단 많은 분들께서 군대를 딱 전역하고 나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서 고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시효 관련해서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인 경우에는 7년, 그리고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에 보면 62조 1항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건 장기 10년 미만이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7년이 적용이 될 거고 2항 위력을 가해서 한 경우에 3년 이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니까 공소시효가 5년이 될 겁니다. 보통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고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적용법이 뭘지. 자, 전역을 했으면 그래도 군형법이 적용이 될까? 아니면 일반 형법만 적용이 될까? 이게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자, 군형법에는 1조 이제 5항에 보면 군 복무 중이나 재항 또는 재형 중에 이 법에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전역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군대 내에 있었던 군인일 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군사법원에서 사건이 진행이 될지 아니면 일반 민간법원에서 진행이 될지, 군사건이니까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군사법원은 군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 보통 사건을 진행이 됩니다. 전역한 이후에는 일반 법원에서 진행이 돼요.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 중에 하나도 군대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였는데 군 검찰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분이 전역을 하니까 민간 검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군사법원에서 이 사건이 다뤄지는 것보다는 일반 법원에서 다뤄지면 조금은 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고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두 다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DP를 보다가 변호사로서 떠오른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군대 내 가혹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사실 전역한 이후에도 그 트라우마가 쉽사리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전역을 하거나 피해자가 전역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고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소가 다 가능하고요. 5년 이내라면 보통. 자, 요즘은 군대 내 가혹행위가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사라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가 0%가 되는 그날까지 그렇게 기원하면서 이상 안변이었습니다. 충성!